어, 잘 보이나요, 화면? 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리더님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저는 한국아메이 2003년부터 근무해가지고 22년째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 그 22년 근무 생활 중에 3분의 1을 영업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영업부 컨설턴트, 코디네이터, 옛날에는 코디네이터라고 했었는데, 제 첫 번째 맡았던 그룹이 바로 여기 월드와이드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희태 오영우 리더님하고 진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납니다. 제가 한 2주, 3주 전에 우리 김성국 컨설턴트한테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국아메에서 가장 쉽게 보상 플랜을 좀 설명하실 분을 찾고 있는데 제가 그래도 선배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오 여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 직원들, 신입 직원들 입사하면 제가 신입 직원들을 마케팅 플랜을 가르쳤던 교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김희투 대표님, 그리고 우리 김성국 컨설턴트 맨날 쪽지 시험 보고 틀리면 다시 시험 보고 뭐 이랬던 게 기억이 났는데 오늘 제가 그때 경험을 다시 되살려가지고 아메이 보상과 인정 프로그램, 즉 세일즈 마케팅 플랜을 지금 여기 큐 스크린이니까 조금 더 쉬운 관점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아메이 하면 저희가 그 세 가지 P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P는 뭐냐면 피플입니다. 바로 뭐냐면 아메이 비즈니스의 근간은 누구죠? 여기 계신 우리 리더님들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P는 우리 400여 가지 우리 제품들, 정말 너무 좋은 제품들 많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P, 아까 그 사회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뭐니 해도 머니, 바로 플랜입니다. 아메이만의 이 독특한 플랜이 결국 그 아메이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었던 큰 원동력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늘 제가 그 배경 설명부터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님들 뉴트라이트 너무 좋아하시죠? 네, 아메의 시작은 뉴트라이트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한 부분은 아이도 FC의 우리 그 창업자의 우리 아메이의 철학과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얼마 전에 촬영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마케팅 플랜이니까 이 아메이 사업의 시작은 뉴트라이트였는데 그때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님이 뉴트라이트 ABO였던 시절에 활동했던 영상이 있는데 잠깐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 1949, the young entrepreneurs were introduced to Nutrilite products, a food supplement business utilizing a direct selling approach. Nutrilite salespeople were rewarded with a profit on each product sold and a small bonus for the products sold by distributors they recruited. The idea sounded great. Van Andel and DeVos paid $49 for the Nutrilite sales kit and began learning the direct selling business. Within a year, the two grossed nearly $82,000, tripling it the following year. They built a network of distributors, Jay creating presentations for the sales force, and Rich motivating and training. For 10 years, they successfully worked the business, honing the skills that would serve them and, eventually, millions of others. 네, 당시에 그 리치와 제이 두 창업자님이 그 뉴트라이트의 이제 디스트리뷰터 지금으로 하면 ABO로 가입해 갖고 했던 이제 활동에 대한 짧은 영상이었는데요. 마이팅거 앤 캐슬베리 우리 뉴트라이트 역사를 아메이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뭐 자세한 얘기보다는 이 마이팅거 앤 캐슬베리라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월드와이드 같은 이런 LOS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칼렘 구 박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을 때 뉴트라이트라는 혁신적인 제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전달하는 이 여러 가지 중요한 툴 중에 하나인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 마이팅거 앤 캐슬베리한테 독점 공급하고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혁신적인 그 플랜 방식 때문에 사실 오늘날의 세일즈 마케팅 플랜이 나오게 됐는데요. 제가 미국의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COH를 방문하다 보면 거기에 당시에 이제 뉴트라이트의 마케팅 플랜 매뉴얼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먼 훗날 제가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더 뉴트라이트 어퍼튜니티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뉴트라이트의 마케팅 플랜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 호스당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가지고 뉴트라이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틴과 캐슬베리 밑에 우리 리치 제이 우리 두 분이 창업자님이 활동을 하면서 더 커지게 됐었죠.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뉴트리라이트에서 나와가지고 1959년에 아메이를 창립하게 됐잖아요. 아메이를 창립하면서 세 가지의 어떤 개선 사항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뉴트리라이트가 갖고 있던 보상 플랜을 조금 더 개선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중치가 많은, 그러니까 PB를 더 많이 올린 분이 더 많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패스스루 방식으로 바뀌고요. 두 번째는 핀 레벨이 드디어 도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SP, 그다음 GP, PT,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라는 지금에 있는 보석 핀 체계가 어떻게 보면 도입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각 핀에 필요한 인정식이 또 추가되면서 결국 아메이가 뉴트리라이트를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더 좋은 플랜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아메이 하면 세일즈 마케팅 플랜 하면서 코어라는 얘기가 많이 들을 거예요. 리더님들 코어가 뭐죠? 리더님들이 매일 하시는 거 뭐죠? 10코어. 그쵸? 코어라는 건 어떤 핵심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이 코어 플랜은 세일즈 마케팅 플랜을 말하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 리더님들이 매달 받는 급여와 같은 그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코어 플랜이고요. 그러면 코어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코어에다가 플러스 더하기를 하네요. 이건 뭐냐면 우리 저 같은 이제 직장에서 봤을 때는 급여 개념이 코어 플랜이고요. 우리가 막 매출이나 뭐 이렇게 좋고 그러면 또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삼성이나 뭐 대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뭐 보너스를 주는 것처럼 그런 좀 성과에 대한 추가 보너스가 코어 플러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단 기본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면 세일즈 마케팅 플랜은 결국에는 우리 사업의 초석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보상, 하나는 인정. 보상은 리워드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너스들 있죠, 각종. 그게 바로 돈으로 하는 환산되는 보상인데 제가 아까 리치와 제이가 처음에 아메이를 창립했을 때 무슨 얘기했죠? 핀 인정식으로 도입했다고 그랬죠. 그 인정이라는 게 그 핀 레벨이 도입되고 그게 왜 중요했냐면 이 보너스, 이 돈만 갖고 있는 게 이 아미 플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핀하고 같이 뭔가가 돼야 돼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어떤 인정받고 싶은 또 욕구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보상과 인정이 같이 뭔가 조화롭게 된 게 이 세일즈 마케팅 플랜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제가 영상 한 편을 준비했는데 우리 세일즈 마케팅 플랜, 코어 플랜을 조금 더 쉽게 준비한 좀 애니메이션 영상인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큐스쿨이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이 캐시백 개념이 나온 영상인데 이 영상 잠깐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ince 1959, Amway has helped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nd from every background start their own Amway business. And they all make money the same way, by selling products, serving customers, and teaching others to do the same. When you become an Amway business owner, you become familiar with our exclusive home, nutrition, and beauty products. This allows you to speak with confidence when you tell friends, family, and others about their quality. Many will want to try these products themselves, so you begin making sales and serving your new customers. With every sale, you earn money. These revenues can add up quickly because Amway offers more than 450 exclusive, high-quality products that people use every day, and they come with a 100% customer satisfaction guarantee. Earning money through your own sales is just the beginning, because the same people who buy your products may be curious about your business, and this can lead to additional earnings. You begin simply by telling your customers how the business works and invite them to start their own Amway business. By acting as their sponsor, you establish a group. In the same way your sponsor helped you get started, you teach these new Amway business owners how to make money by selling and helping others to do the same. You've now formed a group. Just like you, these new Amway business owners are selling products, serving customers, and teaching others. This is your next level of income because every Amway product is worth points. The more products sold by you and the group, the more points you earn. When you reach different point levels, you earn a bonus. As the points add up, so does your bonus, which may include money, trips, and recognition.
Making money with Amway isn't complicated, but it does require hard work, especially since bonuses are paid on product sales, not on sponsoring others. Will this business make you wealthy overnight? Well, no, but it has helped people around the world find the extra income and financial security they were looking for. Bottom line, the Amway business offers you the opportunity to have more money, more time, more choices, and more security. You decide how you want to grow your business. So, if you're looking for a business that pays, it pays to look at Amway. 네, 영상 만나봤죠? 제가 세일즈 마케팅 플랜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죠?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인정, 하나는 보상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방금 봤던 이제 영상처럼 쓰면 쓸수록 더 많이 보너스를 받고 포인트가 쌓이는 게 바로 아메이 비즈니스, 특히 이제, 플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플랜은 크게 인정과 보상이라는 두 개 축이 있는데, 이 인정이라는 부분은 이제 이 브론즈라는 게 이제 새로 생겼었죠. 이제 코플러스 나오면서. 브론즈부터 시작해가지고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까지 총 23단계가 있어요. 그전에 이제 브론즈가 없었었죠. 그리고 그 보상이라는 거는 이제 코어 보너스. 제가 아까 저 같은 이제 직장으로 받는 급여 개념인 게 이제 코어 보너스고 거기에 4번에 하는 코어 플러스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속 달성 이제 뉴핀 보너스 개념이죠. 연속 달성 보너스, 창업자 성취상, 비전 보너스, NC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은 또 Q스쿨이다 보니까 제가 리더님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설명하기는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설명하고 앞서서 또 이제 김성국 컨설턴트하고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 리더님들한테 좀 오늘 강의하면서 좀 선물을 주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또 오늘 강의 자료를 조금 주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따 조금 말미에 우리 김성국 컨설턴트 분이 우리 그 채팅방에다가 저희가 이 PDF 자료를 드릴 테니까 리더님 오늘은 지금 일단은 여기에 집중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 PDF 다운 받아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아메이 비즈니스의 기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 개념인데 기본 중에 기본인데 조금 설명은 드리고 나서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회계연도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나중에 리더십 포럼이나 이런 데 본사 강의 보면 PF라는 게 많이 써 있을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 퍼포먼스 피지컬 이어 해가지고 회계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돼 있죠. 그래서 PF26 하면 2025년도 9월부터 2026년도 8월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PF라는 거는 우리가 회계연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마다 PB하고 BB 있죠. PB는 포인트 밸류. 그래서 이 PB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내 보너스 레벨이 결정되죠. 그리고 이 점수치가 합치면서 보너스 레벨이 결정되고 결국 그게 나중에 퀄리피케이션하고도 또 연결되고 BB는 우리가 돈으로 받는 포인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너스 금액을 했을 때 이 BB에다가 퍼센티지로 곱하면서 어쩌면 내 보너스가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제품마다 이 라벨에 보면 PB, BB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는 아메이 PB 비율이 1대 1.17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거의 20년 넘는 세월이 되면서 물가하고 같이 연동이 되거든요. 왜냐면 짜장면 가격도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2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비교해서 저희가 1대 1.78, 현재는 1대 1.7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 아메이는 뭐 두 개, 이게 아까 그 인정과 보상이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활동은 크게 소매 활동과 후원 활동으로 나눠요. 소매 활동은 뭐냐면 리더님들이 제품을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아메이 제품을 그걸 소매 활동이라고 하고 후원 활동은 사람을 만나갖고 내 밑으로 해가지고 계속 후원 어떤 파트너를 이렇게 다는 활동들 후원 활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소매와 후원이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달과 후원이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전달과 후원이 같이 가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이 비즈니스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원에 대한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리더님들이 지금 계속 내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프로스펙터들 만나가지고, 명단 작성하고 해가지고, 이제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트너를 이제 가입을 시키잖아요.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리더님들의 활동의 99%는 직접 후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밑에 한국에서 이렇게 밑으로 다는 거. 이걸 직접원이라고 하고 국제원하고 대리원이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여기 보면 C가 미국으로 돼 있죠. 예를 들면 미국에 사시는 이제 C라는 이제 리더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오랜만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또 한국 가끔 올 일이 있잖아요. 교포니까 왔는데 조카가 있는데 굉장히 뚠뚠한 거야. 근데 조카 엄마는 안 하는데 아메리 죽었다. 그래서 어떻게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조카를 그렇다고 미국에 와서 활동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아는 지인한테 D라는 지인한테 소개를 시켜줍니다. 나를 대신해서 좀 키워주세요 해서 그분이 대리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D가. 그러면 리더님들 제가 이거 항상 이제 저희가 직원분들한테 이제 제가 교환을 했었었잖아요. 마케팅 플랜. 그때 항상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 누가 나의 진짜 엄마일까? 어? 누구일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엄마는 C야. 왜? 아메이를 알려줬던 거는 미국에 있는 이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C는 나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엄마가 미처 키울 자신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대리모가 해가지고 대신 그 애를 키워주는 거야. 그게 기른정이에요. 그쵸?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낳은 엄마, 유전적인 엄마가 중요해요? 날 키워준 엄마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물론 키워준 엄마가 더 가중치가 많겠죠. 근데 낳아준 엄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C라는 거는 국제 스폰서. 나한테 입장에서. 그래서 일정 부분 내가 하면 국제 스폰서인데 뭔가를 인정해줘야 되고요. 대리후원자는 날 키워줬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한국에 있어는 직접원과 거의 동일한 자격으로 그런 자격들을 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후원수당 비율이 있죠? 3%, 6%, 9%, 12%, 15%, 18%, 20%. 이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표인데 이거는 아마 경험하시면 20만 PB, 60만 PB, 120만 PB 이러면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자, 이제 또 기본 개념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에 프론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프론트라인. 그래서 나한테 봤을 때 나의 F1, 그러니까 나의 직다운, 그러니까 나의 첫 번째 라인은 F1이라고 하고 그 밑에 또 밑에 있으면 F2, 그 밑에 가면 F3. 그래서 프론트 라인이라는 개념은 LOS 이제 프론트 라인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레그라는 개념이 있어요. 레그는 우리가 뭐 다리 할 때 레그인데 다리 보면 우리가 다리가 길쭉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그 뎁스에 줄줄줄줄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줄줄 이어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레그 개념입니다. 그리고 윕스하고 뎁스라고 해가지고 폭과 깊이가 있는데 이 폭은 이 옆으로 가는 거, 윕스. 뎁스는 이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윕스하고 뎁스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아메 비즈니스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아마 많은 리더님들이 아마 많이 틀릴 거예요. 저도 지금 오랫동안 이제 코디네이터 컨설턴트 있으면서 리더님들하고 대화를 보면 다 틀려요. 본인은 윕스가 중요하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뎁스가 중요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월드와이드는 아주 뛰어난 시스템이 있죠. 642 시스템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윕스 하면 뭐냐면 영어에서는 이제 그 세일즈 마케팅 비즈니스 플랜 책자를 보면 거기에는 윕스는 profitability예요. 수익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오 여사님하고 한번 대화할 때 어떤 독일의 어떤 예전에 독일을 방문했는데 독일에서 이렇게 윕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레그가 다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윕스로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윕스로 하면 수익을 많이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20만 PB, 20만 PB, 20만 씩 50레그를 만든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한 줄로 만드는 분하고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하신 분들이 훨씬 더 보너스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윕스는 일단은 수익성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뎁스는 뭘까요? 우리가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안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땅을 많이 깊게 파면 빌딩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건 안정성은 돼요. 그래서 우리 초창기 때 아메이 비즈니스를 했을 때는 이 윕스 비즈니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전에 90년도 초반에 우리가 약 91년부터 아메이가 시작됐는데 그때는 크라운 엠버서더를 간다 그러면 PT가 24개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99년도부터 FA 포인트라는 게 도입되면서 뎁스의 중요성을 본사가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2000년대부터 어떻게 됐죠? 윕스로 가든지 뎁스로 가든지 이거는 초이스가 됐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 두 가지가 너무 수익성으로 가고 어느 거는 너무 안정성으로 가니까 이거를 같이 틀을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틀을. 그게 바로 GAR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윕스 이 옆으로 가면 보너스가 많이 받을 수 있구나. 이 깊으로 가면
아, 흔들리지 않겠구나. 이런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례가 나오는데 왼쪽의 사례 같은 경우는 여섯 레그가 있는데 골고루 12% 3%까지 골고루 돼 있는데 오른쪽에 안 좋은 예 보면 한 레그에서 그냥 고구마 조개처럼 슈퍼 레그처럼 다 나오고 나머지 레그는 이렇게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뭔가 윕스하고 뎁스가 서로 균형 있게 가는 게 우리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인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일단 브론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론즈 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과 브론즈 빌더가 있습니다.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특이하게 키트를 드리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영업을 떠나고 나서 뭐 영업 기획도 있으면 이때도 저도 이 키트 관련해서 좀 작업을 했었었는데 요거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 대상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 333, 3% 세리그 해가지고 근데 이게 브론즈 보시면 약간 틀을 잡아놨잖아요. 세리그 독립. 우리가 산발이 우리 옛날 저도 이제 그 리더님들 강의 많이 들었는데 옛날 우리 리더님들께서 산발이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세계가 가장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세리그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한 것처럼 이 본사에서도 아까 윗스뎁스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게 각자 따로 가니까 아예 틀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세리그가 가장 안정적이니까 9%하고 3% 이렇게 만들면 이거를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만들어 주는데 여기 대상자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전 회계연도에 15% 미만인 분들이 하는 경우고 한 번 달성했으면 그때부터 최초 달성한부터 12달 안에서는 최대 12번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12달 넘어가면 이 키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에메랄드로 가는 어떻게 보면 바로 토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론즈 파운데이션이고 브론즈 빌더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브론즈 파운데이션 하면 저희가 아마 이 큐스쿨 하시면서 받아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키트를 두 가지 타입의 키트를 드립니다. 아까 최초 달성하고 몇 번 한다고 그랬죠? 12번. 근데 그 중에 절반, 1회부터 6회차는 베이직 키트를 드려요, 저희가. 브론즈 파운데이션 베이직 키트를 드리고, 이거보다 7번째부터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드밴스 키트를 드립니다. 당연히 어드밴스 키트가 훨씬 더 제품이 좋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이거를 디자인했을 때 뭐 좀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기획했을 때는 첫 번째 구매하면 자동으로 이제 배송되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첫 번째 구매인데 이거를 내 파트너 집에 보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어디 뭐 엄마 집에 보낼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리더님들이 있어서 뭐 또 다시 찾아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그래서 저희가 바우처라는 거 드리는데 예를 들어 지난달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달성했다. 그러면 이번 달 20일에 그 바우처가 나옵니다. 바우처가 나오면요. 그 바우처를 가지고 30일 안에, 반드시 30일 안에 써야 되거든요. 30일 안에 리더님이 우리 집으로 배송될 케이스가 있으면 그거 할 때 이 바우처를 같이 쓰면 자동으로 같이 배송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브론즈 빌더가 있죠. 굉장히 브론즈 파운데이션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돼 있어요. 그쵸? 9% 333, 15% 666. 그쵸? 제가 아까 윕사 뎁스를 왜 계속 설명드리냐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산바리처럼 어떤 틀을 만들어준 거예요. 본사에서. 그쵸? 이렇게 가는 게 좀 안정적이고 롱런하더라. 그래가지고 브론즈 빌더라는 핀을 했는데 이 브론즈 빌더 자격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5 회계연도 이후에 GP 미만 그러니까 SP까지는 성취한 분들이겠죠.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15, 666 하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브론즈는 핀도 드리고 보너스도 드립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코어 플러스에서 이제 30만 원 정도 현금으로 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거는 좀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론즈가 나오기 전에 최초의 핀이 뭐였냐면 실버 프로듀서. 그래서 김효주 리더님은 사업설명한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스타팅 포인트. 그렇죠. 뭔가 시작점이었잖아요. 우리가 SP가 옛날엔 브론즈 나오기 전에는 금운동이니까 동메달이 있으니까 동메달 나오기 전에는 은메달이 먼저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버 프로듀서에서 SP 그 스타팅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SB 조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1000만 PB를 달성한 거예요. 개인 그룹 PB가. 그리고 이걸 보통 QV에서 퀄리피케이션 볼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QV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한 그룹이 독립이 됐어. 1000만이 있어. 근데 내가 사이드로 400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Q1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두 그룹 이상 독립했어. 천만. 그러면 나는 PB가 없어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Q 맞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뭐냐면 사실 정확한 얘기는 SPQ라고 해요. 본사에서는 SPQ, SP의 Q. 그래서 SPQ가 세 가지 타입인데 이렇게 1000만일 때 QV, 한국 종이 400만일 때 Q1, 그다음 두 그룹 이상 독립했을 땐 Q2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전체 한국암의 SP상이 만조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 비율 자체가 당연히 QV가 제일 많습니다. 이게 70% 되고요. 그다음 Q1 타입이 20% 정도 되고 Q2가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Q2는 아마 에메랄드 이상 분들이시겠죠. 그러면 에메랄드 이상 분들은 사실 굳이 사이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Q가 독립만 되면 당연히 Q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SPQ가 이렇게 1000만, 한국독립 400만, 그리고 두 그룹 독립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큐스쿨이어서 제가 특별히 이런 장표들을 조금 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장표들을 좀 넣었어요. 뭐냐면 사업 건전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SP 가거나 GP를 가거나 플래티넘을 가면 사전 자격 심사 같은 걸 합니다. 네, 그 자격 심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다운라인 수, 월간 주문 ABO 수, 그다음 개인 구매 PB, 전월 퍼센티지 변동, 그다음 월말 3일 구매 비율인데 이거를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예, 우리 최정수 부장님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저희한테도. 절대 안 가르쳐. 우리 최정수 부장님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가르쳐 주면 리더님도 이거 다 피해갈 수 있잖아요. 하나도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마감을 했다. 전혀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옆에 오른쪽에 보면 신규 SB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 내가 가입을 했어. 근데 가입을 했는데, 이게 3개월 정도는 최소 지나야지 SB가 되지. 뭐, 가입했는데 그 달에 SB가 되면 좀 약간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뭐, 만약에 불인정 됐을 경우는 또 나름대로 우리 사정 없는 목표가 어딨어요. 우리 다 뭐 이유가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담당 컨설턴트 통해서 이거는 또 상담을 통해서 다시 또 어필을 하게 되면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름 또 구제하는 부분도 나름대로 본사에서는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투큐스쿨이니까 오늘 또 이런 것도 설명드리는 거예요. 5% 탑업. 이게 탑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메이가 은행처럼 돈을 꿔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1000만 PB를 갔는데 꾸역꾸역 했는데 5% 부족해. 5%면 어디죠? 950만. 950만 원 아메이가 50만 PB를 그때 마감할 때 꺼주고 자, 그 마감을 했어. 그러면 1일 되자마자 마이너스 50만 원 빨리 주세요라고 저희가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그룹 동기에 400만 익숙하죠. 아까 Q1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할 때도 이 400만에 5%니까 380만 PB일 때도 이때도 구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 루비 2천만 원 가야 되는데 1,900만이었어. 그러면 이것도 역시 탑업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그룹 독립하고 400만 이거는 사파이어 갈 때가 좀 필요해요. 유리해요. 두 그룹 독립 400만은 사파이어 큐먼스거든요. 그거 할 때 5% 모자다. 380만이다. 그래서 요것도 5% 채워드립니다. 여기서 근데 하나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컨설턴트 전에 코디네이터였잖아요. 그래서 2003년도에 막 할 때 제일 많이 이제 리더님들 이거 했었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SP를 도전하는데 950으로 마감한 거예요. 스폰서님이 950 마감하면 된다고 탑업 받는다고 했대요. 중요한 게 있어요. SB는 한번 찍어야 돼요. SB를 무조건 찍으면 이게 되는데 SB를 안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요것도 아주 유용합니다. 리더님들 때 이거 제가 큐스쿨이니까 이런 거 아주 기본적인 과정인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리더님들 우리 큐를 마치고 나서 우리 반품은 너무 잘 됐잖아요. 세계 최고의 반품제도 아닙니까? 어느 회사가 이렇게 또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묻고 따지도 않고 다 받아주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반품의 그 리스크를 안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반품의 리스크를 저희가 좀 해지하고자 만든 게 이 10% 우리 표현은 리트로 탑업이라는데 10% 반품 탑업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1000만 원 했어. 근데 10%면 뭐죠? 900만 삐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큐가 깨지면 이게 그 스폰서들한테 임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쵸? 다 이게 줄줄이 임팩이 왔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고자 10% 정도까지는 회사가 구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900으로 떨어지더라도 이거는 1000만 원 딱 맞춰주고 저 다음 달에 마이너스 100만 PB. 그러니까 아메이가 좀 은행처럼 돈을
그러니까 PB를 꺼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그룹 동기에 400만, 여기도 10%, 그러니까 40만, 그 두 그룹 동기에 400만. 아까 사파이어 이거 뒤에서 설명 드릴 거예요. 그 40만까지 구제해드리고요. 2천만일 때는 우리가 10%니까, 이거는, 1,800만이 아니고, 요거는 다만 5%랍니다. 1,900만까지는 인정만 해드립니다. 1,900만.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한 해견도에 저희가 아메이가 꺼드리는 PB가 최대 600만 PB까지예요. 근데 제가 이 컨설턴트 생활하면서 한 번도 600만 PB를 넘겨가지고 탑업이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저가 20년 넘게 했었잖아요. 그래도 제가 한 16년, 17년 정도 이제 코디네이터 컨설턴트를 했는데 그때 딱 한 번 봤어요. 600만 넘어서. 요거는 진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600만 PB 1년 동안. 600만 PB 넘기기가. 600만 PB 넘어가면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 나오기가 어렵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골드 프로듀서 GP입니다. 네, 요즘 이제 골드가 이제 금이고 플래티늄이 백금인데 지금은 이게 참 역전됐어요. 이제 이게 그 환산면 지금 그 값이 너무 뛰어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 리츠화재가 만졌을 때는 금이 백금보다 나는데 지금은 금이 더 많이 쳐주고 있습니다. 이 GP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3개월 이상 SB 자격을 유지한 경우 되는데 여기 한번 사례를 볼게요. 24년도 11월에 첫 번째 SPQ를 했어요. 실버 선수를 SPQ라고 제가 할게요. 그냥 SPQ를 했는데 25년도 1월 달에도 Q를 했어요. 그러면 2024년 11월부터 1년이면 언제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월까지잖아요. 25년도. 근데 세 번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Q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Q인 1월부터 해가지고 1년이 12월이니까 이때 안에 세 번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 리더님은 26년도 1월 1일 GP가 됩니다. 네. 되고요. 그리고 플래티늄입니다. 이제 플래티늄 너무 중요하죠. 우리 GAR 할 때도 플래티늄 있지만 리더님들 이제 뉴 플래티늄 포럼이 이제 워커힐에서 부활됐잖아요. 1월 달에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빨리 도전하셔가지고 꼭 플래티늄 포럼에서 저를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님들. 그 플래티늄 포럼에서 이제 초대를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플래티늄 자격 조건은 12개월 내 SP 유지하 겨울이 6개월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3개월은 연속이어야 돼요. 근데 왜 이게 연속일까요? 저도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진 않고 생각을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오면 철학이 있어. 왜냐면 우리 아메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퐁당퐁당. 예, 종료 이제 퐁당퐁당 도로 던져가 있잖아요. 퐁당퐁당 되게 싫어해요, 우리 직원들이. 왜냐면 천만하고 빵, 천만하고 빵, 천만하고 빵, 천만하고 빵 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정말 최소 비용을 해가지고 플래티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이게 이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도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SP 자격으로 12달 Q12 유지하는 경우 파운더스 플래티넘 되는데 여기에 자격 유지 조건이 나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사례로 좀 설명하면서 제가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 유지할 때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격 유지할 때는 3개월 연속 조항이 풀어져요. 해제돼요. 첫 번째 플래티넘 갈 때만 3개월 연속 조항이 있고 그 다음부터는 3개월 연속 조항이 없어집니다. 자, 여기 일단은 첫 번째 나체고를 한번 볼게요. 나체고를 보면 2023년도 2월 달에 SP를 했어요. 그리고 QQQ 해가지고 4월 달에 이제 해가지고 5월 1일 GP가 됐네요. 근데 이 2월부터 1월까지 해가지고 6번이 됐을까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월 달에 마지막 Q를 하면서 그리고 3개월 연속 조항도 달성했죠. 그래서 10월 달에 드디어 11월 1일 플래티넘 됐습니다. 이 플래티넘하고 SBGP 같은 경우, 브론즈 같은 경우 회견도 중간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에메랄드,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이런 핀들은 회견도 이렇게 지금 10월 저기 뭐지 10월 1일부, 11월 1일부, 뭐 1월 1일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2월달 마감했으니까 첫 번째가 Q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자격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리큐라고 하는데 우리 자격 유지 하기 위해서는 자 10월 달부터 8월 달까지 6번을 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6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자격 유지가 돼요. 25개였는데. 나 결단을 볼게요. 지금 보면 10월 달에 SP를 했죠. 그리고
GP를 2월달 마감하면서 GP가 됐어요. 근데 10월부터 1년은 9월달까지죠. 근데 9월달까지 GP가 안 됐어요. 아니, PT가 6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SP는 의미가 없어요. PT 가는데. 그다음 두 번째 SP가 12월이죠. 12월부터 11월까지 한번 볼까요? 근데 역시 6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SP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세 번째 SP를 볼게요. SPQ 지금 2월 달부터죠. 2월부터 1년이 되냐? 돼요. 되는데 이게 1월 달 마감했기 때문에 2월 1부 플래티넘이 되고 그리고 3개월 연속 조항도 8, 9, 10 이때 연속으로 달성했기 때문에 조건이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6번을 해야 되잖아요. 이 회견도 안 해서. 이제 첫 번째 갔을 때는 롤링이라고 해서 회견을 걸쳐서 갈 수 있지만 두 번째 봤을 때부터 자격유지부터는 회견도 안 해서 9월부터 바로 딱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개월 연속 조항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됩니다. 자, 나승리 볼게요. 이미 플래티넘이에요. 근데 2025, 26 회계연도 9월부터 8월 때까지 5번 큐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핀이 GP로 떨어진다. GP로 떨어져가지고 2024 회계연도 GP로 떨어졌고요. 대신 GP로 떨어지는 그해 6번을 달성했기 때문에 역시 자격유지가 됩니다. 나데로님 볼게요. 나데로님 같은 경우는 플래티넘 이미 달성했는데 이때 26회기노트 때 5번은 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지가 안 됐어요. 6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GP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보면 이 24회기노도 하나, 둘, 셋, 넷, 5번 했으니까 이때 또 다음에 유지가 안 되고 또 GP로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유지하는데 Q를 2번만 했다. 혹은 1번만 했다. 그러면 뭘로 떨어질까요? 예, 맞습니다. SP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 플래티넘 개념은 이 롤링으로 돼갖고 두 회견도 걸쳐서 갈 수 있다. 그리고 유지할 때는 9월부터 8월 때까지 이때 6번을 유지해야 된다. 그 첫 번째 갈 때는 롤링으로 가더라도 3번 연속 조항이 있다. 그 암에 있는 퐁당퐁당을 싫어한다. 이렇게 좀 개념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루비입니다. 이제 루비인데 루비는 1개월간 개인 그룹 PB가 2천만 PB 이상 달성한 유자격 플래티넘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루비는 2천만을 갔는데 우리 리더님들 내 밑에 내 파트너가 플래티넘이었어요. 근데 그 달에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PB를 700만밖에 마감을 안 됐어요. 그러면 나한테 붙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두 번째 파트너는 GP인데 750만. 그리고 세 번째 파트너는 SP인데 650만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루비 실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00만이 되느냐? 네, 개인 실적은 개인 그룹 실적은 2,100만 원에서 후원상이나 이런 계산할 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루비 계산할 때는 루비 PB라는 게 따로 계산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루비 할 때는 유자격 플래티넘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때는 1,400만 PB 때문에 루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다음에 이제 뭐 케이스가 하나 나오긴 하는데 루비를 달성한 거는 만약 그 중간에 2천만 원 했으면 그 다음 때 바로 루비핀을 드리지가 않아요. 루비는 플래티넘이 되는 순간 루비도 핀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리더님이 볼게요. 9월 달에 1,000만, 그 다음에 지금 9월, 10월 달에 Q를 맞췄죠. 그리고 12월 달에 드디어 루비 PB를 달성해서 2천만, 그리고 2월 달에 1,000만, 그리고 3월 달에 1,000만, 4월 달에 1,000만. 그러니까 6번을 맞췄죠. 그러면 5월 1일 플래티넘이 됩니다. 5월 1일 플래티넘인데 그럼 루비는 언제 결정되냐? 5월 1일 플래티넘 루비 동시 달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리더님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그룹에서 뭔가를 루비를 달성했다는 것은 루비 PB를 달성해서 곧 있으면 플래티넘이 되니까 미리 축하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고 회사에서 공식은 왜 나한테 루비 핀이 안 오지? 뭐 연락이 없지? 이런 거는 사실은 루비 플래티넘을 달성하는 순간 과거에 있던 2천만 PB가 다시 복귀하면서 같이 동시 성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워커힐에서 뉴 플래티넘 포럼에서 인정식 하게 되면 사회자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사회도 많이 봤잖아요. 그 플래티넘 세미나 이런데 워커힐에서 그러면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마지막에 올려본 분들 하이핀 분들 할 때는 다음 핀부터는 루비와 플래티넘 동시 성취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간에 2천만 원 하신 거야 이 리더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루비 같은 경우는 플래티넘 달성하면 과거에 있던 루비 2천만 PB를 인정해가지고 같이 동시성취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제 그 너무 중요해졌잖아요. 우리가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하는데
이 큐테이블 레그 인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파트너 리더님께서 했는데 그때 아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느라고 PB를 한 2달 빵꾸를 냈네. 그러면 이제 나 포기해야 될까요? 야, 아멘은 포기하는 거 없죠. 포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도전 동생, 우리 리치드 보스 우리 창업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트라이 오어 크라이. 해보거나 울거나 울지 마시고 그때는 다시 도전하시면 됩니다. 스폰서님하고 상담 받으셔가지고. 자, 그러면 큐탭을 레그 인정 조건이라고 해서 아깝지만 아차상을 주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 그게 바로 이 큐테이블 레그 인정 조건인데, 이게 2가지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사실 이 V 조건이라는 거밖에 없었어요. 저 있을 때만 하죠. 근데 우리 저가 이제 저희 다른 부서 가고 나서 이게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제 글로벌에서 조금 그래도 좀 리더님도 좀 유의하기 위해서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만들면 되는데, VE 개념을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VE가 뭐냐면, 나부터 바닥까지 다 PB를 V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오영욱 리더님 같은 경우는 메다 V는 어떻게 되죠?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한국 가면 월드와이드 그룹은 다 V가 여기에 다 잡히니까. 그래서 오영욱 리더님 같은 경우는 한국 가면 매출의 퍼센티지 이제 월드와이드 퍼센티지라고 보면 어마어마하겠죠. 그게 이제 V 개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이아몬드 분들 계시고 어떤 하이팬들 계시면 그 V는 바닥까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V로 가는 경우는 뭐냐면 1000만 PB를 12달 거기에 최소한도 120% 1억 4,400만 누적으로 하면 그 SPQ를 10달을 하고 누적으로 VE가 1억 4,400만 피 이상이면 그것도 아차상으로 큐테이블 레그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V는 아닌데 내가 독립한 거 있잖아요. 독립한 거 다 빼고 개인 그룹만 모아가지고 1억 2천 1000만 PB에 12되면 1억 2천 1억 2천을 하면 그것도 역시 똑같이 큐테이블 레그 인정 조건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케이스 볼게요. 위에 먼저 밑에 V를 볼게요. 여기 보면 중간에 지금 볼까요? 1월 달 한번 볼까요? 1월 달 보면 400만 그룹이면 400만인데 V가 1,400이야. 이건 뭐죠? 밑에가 1,000만 원 딱 마감됐고 한 그룹 동네 400만이니까 V는 이걸 같이 합친 거니까 1,400만이 됐다는 의미고 6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400만 그리고 한 그룹 독립해서 1,400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V를 딱 모았는데 아깝게도 1억 4,400만이 안 됐어요. 1,300, 1억 3,800만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되니까 첫 번째 킷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본사 하나가 더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V 말고 그룹 PB로만 또 모았는데 그거는 딱 맞춰가지고 1억 2천만 원 맞췄어요. 이런 경우에는 역시 V로는 안 되지만 연간 그룹 PB로 1억 2천만이 됐기 때문에 큐테이블 레그 인정 조건이 된다. 그래서 파운더스 비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님들한테 더 풍성하게 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파이어입니다. 이제 사파이어 건너뛰는 경우가 많죠. 저도 보면 이제 사파이어를 거칠 정도면 굉장히 비즈니스가 탄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운더스 비트에서 바로 에메랄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파이어를 거친다는 건 굉장히 비즈니스가 탄탄하게 가는 건데 이 사파이어 개념만 좀 특이해요. 저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사파이어는 사파이어 먼스라는 게 따로 있어요. 이게 보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계산하는 게 딱딱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레그별로 했고 6번 몇 번 했냐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했는데 옆으로 계산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이렇게 계산되는 게 이 사파이어 먼스입니다. 사파이어 먼스는 뭐냐면 두 레그 독립에 사이드로 400만 원을 했을 때는 그달을 사파이어 먼스를 하거나 혹은 두 그룹 독립에 추가로 한 레그 더. 그러니까 결국 세 레그 독립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랬을 땐 사파이어 먼스인데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두 레그 독립에 사이드가 400이에요. 그러니까 사파이어 먼스가 맞고요. 10월은 의미 없고 11월 보면 세 레그 독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파이어 먼스고 1월 달도 두 레그 독립에 400만이니까 사파이어 먼스예요. 그쵸? 그리고 4월 달도 두 레그 독립에 400만 이상이고 그리고 보면 6월 달도 세 그룹 독립이기 때문에 사파이어 먼스. 그리고 8월 달도 두 그룹 독립 400만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레그가 지그재그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세로로 해가지고 사파이어 먼스가 몇 번 했느냐 라는 걸 보는데 그게 6달이 되면 사파이어로 인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분들 많이 이제 그 교환을 했었잖아요. 마케팅 플랜.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그 중 하나가 이 개념이에요. 사파이어 먼스. 그래서 사파이어 이거 달성할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볼까요? 1월, 9월달 됐어요? 한 레그 독립이니까 의미 없죠. 10월달 보시죠. 세 레그 독립이죠. 그러니까 사파이어 먼스 맞죠. 그리고 12월달 보면 두 레그 독립에
400만이니까 사파이어먼스. 그 다음에 1월달 두 그룹 독립인데 사이즈 400이 안 됐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2월달도 두 그룹 독립에 사이즈 400 안 됐으니까 의미가 없고 4월달에 세 그룹 독립이야. 그러니까 사파이어먼스. 5월달에 세 그룹 독립 사파이어먼스. 6월달에 두 그룹 독립 400만이니까 사파이어먼스. 그리고 마지막 8월달에 세 그룹 독립이니까 마지막 여섯 번째 사파이어먼스. 그래서 9월 1일부 사파이어먼스가 이렇게 달성이 됩니다. 자, 파운드 사파이어먼스 이것도 사실은 개념으로 보면 쉬운데 사파이어먼스 한 달을 12달 하면 사파이어먼스예요. 근데 또 이것도 특이해요. 뭐냐면 아까 그 큐테이블 레그 인정 조건에서 있었잖아요. 이것도 그 개념이 하나가 도입이 돼요. V 볼륨이라는 게 가능해요. 사파이어먼스, 파운드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V 볼륨이 뭐냐면 최소한도 아까 그 V 기억나시죠? 최소한도 10달 정도 돼야지 아차상을 드린다는 거. 그래서 최소한도 사파이어먼스가 10달 정도 되고 전체 누적이 3억 4,560만 PB가 달성한 경우에는 VPB가 달성이고 파운드 사파이어가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면 직원분들한테 외우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제가 1타 강사 아니지만 3, 4, 5, 6 운율이 낮죠. 3 다음에 4, 4 다음에 5, 5 다음에 6이니까 3, 4, 5, 6 그냥 3, 4, 5, 6 외우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외우면 3, 4, 5, 6 외우면 3억 4,560만 볼륨이 되면 이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퀴즈를 냈는데 두 달이 빵꾸가 났네. 한 달이 빵꾸가 났죠. 보면 12월 달에 지금 빵꾸가 났잖아요. 근데 리더님 포기하면 안 돼요. 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V로 해가지고 3억 5,900만 PB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3, 4, 5, 6은 넘었기 때문에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달성이 됩니다. 자, 에메랄드입니다. 네, 에메랄드 638로 이렇게 많이 기억하시는데, 한화기논돈의 6개월 이상 SP 유지하고 달성한 그룹이 3개 이상 후원하고 있는 ABO. 요거는 이제 좀 쉽죠? 638로 이렇게 많이 기억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에메랄드 중에 이제 국제 후원을 이제 뭐 많이 지금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아주 일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개념만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국제 후원으로도 에메랄드라는 거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한국에서 유자격 플래티넘 자격 조건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두 레그 해가지고 플래티넘 가 있는데 한 레그가 미국에 있다. 그러면 이제 에메랄드가 됩니다. 이때는 에메랄드 자격 조건은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그 0.25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런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12월 되면 뭘 주죠? 배당을 주죠, 배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숫자를 삼성전자 몇 주를 갖고 있느냐 해서 뭐 한 주당 뭐 200원, 3,000원 뭐 이러잖아요. 그 배당을 주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배당을 줍니다. 이 배당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0.25 보너스라는 거를 드리는데 요거는 국제원이 껴가지고 에메랄드 핀을 달성하면 0.25 보너스, 에메랄드 보너스는 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느냐? 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갈 수 있죠. 성취 가능하죠. 왜냐면 Q가 10개, AB는 10개고 중국에는 왕님이 있는데 왕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Q 타입을 했고 6번 했기 때문에 에메랄드 성취가 가능합니다. 파운더스 에메랄드 쉽죠. 예, 12달 해갖고 한해경인데 12개월 동안 SP 유지를 달성한 3개 이상의 ABO를 있으면 파운더 사파이어가 되는데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응용 문제예요. 아까 우리가 큐테이블 레그 인정 조건 네 그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보면 첫 번째 A 같은 경우 보세요. 두 달에 빵꾸가 났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V 볼륨으로 갔어. 1억 4,400만 넘었죠? 그 다음 B 볼까요? 두 달이 아깝게 놓쳤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1억 4,400만 넘었어요. 그래서 둘 다 AB다. 둘 다 큐테이블 레그 인정 조건이 됩니다. 이래서 이럴 경우에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핀이 달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이아몬드 우리가 또 66에 36으로 많이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6개월 한해균의 6개월 이상 SP 유저 달성한 그룹이 6개 이상 후원하고 있는 ABO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 핀도 국제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 있기는. 근데 중요한 게 조건이 있어요. 최소한도로 국내에서 요 세력은 있어야 돼. 세력은. 그리고 나머지 세력은 국제에 있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핀은 갈 수 있는데 역시 요것도 보너스는 안 줘.
다이아몬드 보너스라는 게 또 있어요. 이거 아까 배당 얘기했잖아. 삼성전자 배당. 배당처럼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플러스라는 이게 그 0.25 보너스, 0.2%를 기금으로 마련해가지고 내가 하는 기여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배당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배당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0.2 보너스인데 이거는 이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국제원으로 가는 경우에는 에메랄드 보너스는 수혜가 가능하지만 다이아몬드 보너스는 해당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핀이 달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아몬드 핀으로 해서 국제원으로 가려면 최소한으로 국내에서 에메랄드는 돼야 돼. 세력은 있어야 되는데 세력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불가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 이상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부터는 우리가 GAR이라는 게 도입돼요. 그래가지고 파운더스 PT 레그수 그다음에 QC 점수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파운더스 PT는 뭐예요? 어떻게 보면 옆으로 내가 파운더스 PT 몇 명을 낼고 있냐. 그리고 QC는 이 뎁스. 그러니까 윗스하고 뎁스라는 개념을 같이 민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글로벌 자격인정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계속 설명드렸던 게 뭐냐면 태초에 아메리카 만들었을 때는 윕스 기반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김미토 오용으로 너무 잘 하실 겁니다. 크라운 엠버서 도전하기 위해서는 PT가 20조가 있어야 돼요. 레그로 크라운에서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20레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뎁스라는 게서 FA 포인트가 도입되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당시에 이제 그 우리가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는 30점이었었거든요. 10조만 후원하고 거기서 다이아몬드 3점씩 해갖고 30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뎁스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FA 포인트가 도입되면서 선택을 줬어요. 레그로 도전되고 뎁스로도 됩니다. F 포인트. 둘 중에 초이스 하세요라고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했던 게 계속 닭이 먼저는 알이 먼저였고 사실 정답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윕스 비즈니스 선택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의 극대화, 뎁스 비즈니스는 안정성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아무래도 가장 이제 수익 모델, 그다음 지속 가능성 이런 걸 봤을 때 이 두 개를 틀을 맞는 거예요. 윕스와 뎁스가 같이 딱 균형을 됐은 게 그게 지금으로 보면 GR이고 지금 나왔던 브론즈, 그다음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라는 게 이런 틀 체계라는 거 보시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상 체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상은 이제 인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렸잖아요. 보상은 이렇게 코어 보너스, 연속 달성 보너스, 창업자 성취상, 코어 플러스, 비전 보너스, NC 포럼 있는데 제가 여기서 꼭 리더님 필요한 부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어 보너스하고 코어 플러스 일부, 그 다음에 여행 요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드릴 텐데 보너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월간 보너스, 하나는 연간 보너스예요. 그래서 월간 보너스는 여기 나와 있는 후원 수당 이제 3%부터 21%까지, 그 다음에 루비 보너스, 그 다음에 리더십 보너스 6%, 그 다음에 MD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연간 보너스는 제가 아까 배당 보너스 기억나세요? 배당? 그래서 에메랄드 달성하면 에메랄드 보너스, 다이아몬드 달성하면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보너스 같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6레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6레그 갖고 좀 불안하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래서 하나 스페어 타이어를 하나 더 끼는 거야. 그래서 7번째 레그를 만들었었대. 플러스라는 게 더하기잖아요. 다이아몬드 플러스에서 7번째 레그부터 만들었으면 다이아몬드 플러스를 또 붙여줍니다. 0.25 보너스. 그러면 7레그 갖고 계신 분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플러스까지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원상 비용은 제가 꼭 리더님들 꼭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후원상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퍼스널 PB와 그룹 PB를 이해해야 돼요. 퍼스널 PB는 내가 그달에 구매한 PB, 그룹 PB는 나, 그 다음에 내 파트너까지 다 모은 PB,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후원상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나가 있잖아요. 지금 보면 나는 지금 20만 PB고 제 PB비율 1대2라고 제가 그냥 조금 좀 쉽게 좀 풀어갖고 1대2 정도 비율로 제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만 PB인데 보면 20만 PB, 40만 PB잖아요. 그래서 20만 모으면 그룹 PB는 80만이죠. 80만 PB는 어디가 있죠? 쫙 보면 6%. 그러니까 80만 PB로 곱하는 게 아니고 BB로 곱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한 게. 그래서 80만 PB의 BB는 1대2니까 160만 BB죠. 160만 BB의 6%.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후원상이 있으면 내 파트너들이 후원상 자기네면 각각 또 나눠줘야 돼. 그게 나눠주고 나머지가 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3%였잖아요. 3%는 20만 PB니까 BB로 환산되면 아까 1대2라고 했으니까 40만 BB고 거기다 3% 근데 3레그 그래서 요걸 빼면 6만 원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후원수당 계산 방식이고요. 그리고 리더십 보너스 계산 방식인데
아까 제가 직접 보는 거의 90% 리더님이 요 방식을 간다고 했잖아요. 대리원과 국제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대리원 뭐였죠? 나은저. 그다음 저기 대리원은 내가 대리로 키우는 거니까 기른정이 있고 그 국제원은 내가 진짜 키운 그거니까 나은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리더십 보너스가 이게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직접 후원 리더십 보너스 요건 6%입니다. 그리고 대리원 아무래도 그 아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를 드리고 그래도 나한테 나와주던 내 스폰서가 계시기 때문에 2% 국제원 리더십 보너스 이렇게 계산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최소 보장의 개념을 설명하면 너무 좀 리더님 어려워하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냐면 제가 PBB 레이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리더십 받았으면 내 업라인한테도 최소한도로 보장을 해줘야 돼요. 리더십 보너스 일정 부분을. 보상은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최소 보장액인 거예요. 보장을 해줘야 돼. 이름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가 받지만 내 업라인한테 일정 부분은 보상을 해주고 내가 그 나머지를 갖는 거예요. 내 업라인.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거는 내 업라인이 날 키워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일정 부분 이제 그 스폰서 입장에서 받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최소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내 업라인한테 최소한도로 보존해야 되는 보너스 금액인데 이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 60 이게 지금 PBB 레이쇼 1대 1.78이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만 원만큼 내 업라인한테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아니고 딱 레그당 100만 원씩 이렇게 올라간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리더십 보너스 이거 계산하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이게 계산하는 방식 옛날에 제가 뭐 김성국 컨설턴트 맨날 혼내가지고 쪽지 시험 보고 했던 게 옛날에 뭐한 10년 전에 이제 거의 한 15년 전에 김성국 컨설턴트 맨날 혼나고 그랬거든요. 이거 다시 시험 보고 맨날 그랬는데 리더십 보너스 많이 혼나고 그랬는데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왜 어렵냐면 이게 사실 전액 받는 구조는 쉬워요. 밑에 1000만 PB가 있으면 그 업라인이 1000만이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다 받으면 돼요. 이건 쉬워요. 쉽죠? 근데 일부 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이 경우인데 내가 최소한도 400만 PB는 돼야 돼요. 이때. 근데 이제 할 때 한국 이제 1000만이 이제 나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까 설명 뭐였죠? 내 업라인은 한 100만 정도 보장해 주는다고 했잖아요. 그것만큼 빼고 나머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보너스 이렇게 계산할 때 보면 지금 제가 요거 좀 헷갈리긴 한데 1대2 개념으로 해갖고 했는데 이때 최소 보장이 1대1로 하면 120만 원이거든. 120만 원 정도 보장해주고 내가 A는 나머지만 갖는다. 그래서 요때 48만 원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럼 많이 받는 건 어떻게 돼요? 내가 개인 그룹의 볼륨이 크면 클수록 많이 받고 1000만 PB면 맥스 이거 올라온 걸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루비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아까 루비피는 플래티넘 달성하면 동시 성취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루비 보너스는 2거래 바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2천만 PB를 달성하면 2거래 2천만 PB 달성한 거에 2%를 지급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루비 PB라는 개념에 대고 PT 볼륨이 빠지니까 혹시나 유자격 플래티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잘 계산식에 잘 넣어가지고 유자격 PT가 없다 했을 때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2천만 PB를 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D 보너스입니다. MD 보너스인데 리더님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되게 많은 물론 하이핀 분들이 더 MD 보너스 많이 받는 구조는 맞아요. 근데 이게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게 왜 MD 보너스 보면 나오는 게 이게 먼슬리 뎁스거든요. 근데 이게 끊어져요, 갔다가. 왜냐면 우리 마케팅 방식을 우리가 뭐 바이너리 방식도 있고 이게 두 레그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된 거 바이가 두 개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터미나 이런 데 두 레그 동시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방식하고 브레이크 어웨이.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하나씩 끊어줘야 돼. 뭔가를 하면 끊어주고 뭔가를 하면 끊어주고 이런 개념인데 이게 먼슬리 뎁스 보너스 같은 경우는 MD 보너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단계부터 처음으로 MD 보너스를 하는 그룹의 첫 번째 볼륨의 1%인 겁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두 번째 단계부터예요.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는데 어떤 리더님이 F1인데 천만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옛날에. MD 보너스가 왜 안 받냐, 내가. 근데 안 받죠. 왜냐면
두 번째 단계 이하부터 첫 번째로 MD 보너스 받는 수혜자의 F1까지 들어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단계부터 없는 거야. 다 천만이니까. 그 뎁스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뭐 F1이 다 1,000만 원 경우는 없지만 이 F1 있고 F2의 볼륨부터 이게 들어가니까 거기 상계돼가지고 거기에 1%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다. 그리고 중간에 끊어지게 돼 있다. 이게 다 만약에 뎁스까지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금액이. 근데 그렇지가 않고 처음으로 MD 보너스 수혜받는 사람의 F1까지 끊어진다. 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요. 이번엔 이제 리더십, 이제 옛날에 리더십 쌤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비던 트립이라고 바뀌었죠. 올해 어디 가죠? 어디 갔죠? 네, 케언즈. 네, 저도 가고 싶지만, 저는 이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또 내부 살림을 해야 돼가지고, 우리, 김석구 컨설턴트 잘 가라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리더십 세미나, 비던 트립을 가게 되는데, 이제 비던 트립 이름 바뀌었죠. 근데 옛날하고 방식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800만 여행 점수가 있고 거기다 240만씩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240만, 1040만, 1280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두 개를 더하는 건데 하나는 후원 수당에 의한 리더십 보너스 점수,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저기 뭐지 리더십 보너스에 의한 여행 점수가 두 개를 더해요. 근데 여기 좀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후원 수당에 의한 여행 점수가 더 세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맹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 뉴 에메랄드 도전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좀 간당간당 하거든요. 사실 여행 점수가. 근데 이때는 큐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원상의 여행 점수가 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보완을 굉장히 좀 잘 만든 게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비전 트립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비전 보너스와 같이 연동되게끔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코어 플러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대상자는 파운드 스플래시 이상이고 FQ 프론트에서 나오는 Q가 3개 이상 증가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올해는 케언즈고 내년은 푸켓이죠. 네. 그래도 지금 푸켓을 많이 도전하고 계실 텐데 여기에 지금 푸켓 도전할 때 이제 한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뭐 여기 빨간색 띠를 다는 게 이제 그 프로모션인데 첫 번째 지금 파운드 스플래시 지금 파운드 스플래시이라고 할게요. 파운드 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첫 여행이 같은 경우는 연간 총 1억 5천만 이상 개인 그룹 PB인 경우에 그 여행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비전 보너스라는 비전 트릭 같은 게 플러스 3Q거든요. 그래서 3Q 이상 성장하면 되고 그때 이제 조심할 게 3Q 이상 할 때 사이드를 맞춰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 그룹 독립할 때 680만, 한 그룹 두 그룹 독립할 때는 원래 680만인데 올해 또 400만이라는 프로모션을 거쳤죠. 왜냐면 사파이어 먼스를 좀 이제 완화해가지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격 사파이어로 마감이 올해 예상되는 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개 이상 성장해야 되고요. 에메랄드 같은 경우 원래 3개가 아니고 2개로 지금 프로모션을 갔죠. 그리고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전년 대비 1개만 성장하거나 혹은 연간 FQ가 이제 뭐 예를 들면 36Q 유지가 됐으면 개인 그룹 PB가 전년 대비해서 1,000만 PB 이상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프로모션 성격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리더님들 조금 복잡하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막 섞여 있죠. 왜 그럴 것 같으세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제해 주려고. 아메이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메이 보너스가 제일 이제 어려워요. 지금 이 보면 플랜제트가 왜 이렇게 어렵냐면 제가 그냥 느낀 건 뭐냐면 20년 이상 보면서 왜 이렇게 어려울까 보면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제하기 위해서 너무 촘촘하게 만들어요. 이것도 만들고 이런 조항도 막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고 외우니까 정말 스폰서님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는 리더님들 마지막 한 사람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달성하기를 응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도전하는 케이스를 좀 만들었어요. 예, 김성국 님이 좀 주셔가지고 좀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 그냥 파운더스 PT인데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으로 갔다고 봐요. 근데 2차수 도전을 한다고 하면 좀 한그룹 독립에 680만씩 3개씩 늘었죠. 사례 1 같은 경우. 그러면 3개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전 트립은 갈 수가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에 그 PGGI에서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12달 맞췄기 때문에 1,000만 원 드리고 그리고 프론트라인 성장 인센티브 FGGI라고 표현하는데 뭐 우리 컨설턴트 분들은 프론트라인 성장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3개 성장했기 때문에 500만 원 또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보너스와 어떤 그 여행과 이런 게 복합적으로 같이 가게끔 연동돼 있어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두 그룹 독립에
원래 680만인데 이번 프로모션 때 400만이라고 했잖아요. 400만 갔어요. 그러면 두 개니까 6개 늘었죠. 거기다 한 개 680만이니까 총 9개가 늘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큐를 맞췄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여행은 당연히 가고 비전 트립은 그리고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도 조건을 다 12달 맞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 받고 그리고 프론트라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 5개인가 이상 상장하면 700만 원인가 드리죠. 그래서 여기 이제 코어 플러스하고 같이 연동돼서 말씀드리면 지금 코어 플러스라는 게 보시면 리더님 초기 사업자분들한테는 이제 브론즈라는 게 있고 플래티넘이 있어요. 플래티넘한테 도전할 수 있는 거는 코어 플러스에서는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점프를 해가지고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나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드디어 이제 레그 독립이 조금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프론트라인 성장 인센티브 그리고 에메랄드 이제 그다음에 바나몬드 가면 핀 유지 인센티브가 되고 나중에 수석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QC 성장 인센티브를 해서 뭔가 채우면서 뭔가 성장할 수 있게끔 같이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고요. 코어 플러스 이제 한 장으로 나왔는데 지금 리더님들 이거를 다 외워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본인이 해당되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한테는 조금 관심 가져야 될 건 이 세 가지. 아까 제가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30만 원인데 18개월 최초 달성한다면 18개월에 최대 12번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퍼스널 그룹 그다음 1,000만 PB 유지하거나 이랬을 때 PQ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거를 같은 거 12달 유지하면 아까 나온 것처럼 1,000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프론트라인 같은 경우는 독립한 거 사이드 독립. 아까 그 비던 트립 가려면 사이드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 보면 아까 그 사례 나왔던 것처럼 3개에서 5개는 500. 그다음 6개 이상은 700 이렇게 할 정도로 이 3개 인센티브 정도 내가 해당되는 인센티브에 집중하면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 뭔가 보너스도 되고 여행도 가고 뭔가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코어 플러스 그다음에 이런 비던 트립 같이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촘촘하게 디자인 되었습니다. 제가 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리치디버스 창업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성취해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Now is time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리더님도 지금 이제 지금 회견도 이제 9월 했고 지금 10월달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근데 이제 리더님들 아직 지금 또 나름대로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꿈 잃지 마시고 저는 이제 끝까지 저도 이제 교육부에 있지만 또 리더님들 성장을 위해서 또 좋은 교육 자료로 해서 또 많이 서포트하고 또 영상도 서포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열심히 설명해 주신 오재현 부장님께